객체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거랑 배열 스테이트 업데이트랑 거의 비슷할 거라서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객체를 업데이트한다. 부분은 뭘 배울 거냐? 객체를 올바르게 업데이트하는 거, 중첩된 객체, 불변성, 이머. 네, 이머를 소개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변이란 무엇인가요? 변이 얘기 저번에 나왔었죠. 네.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뮤테이션에 대해서 변경, 변화 뭐 이런 거보다 제가 그래서 변이라고 하자고 한 건데 얘는 뭐죠? 변이가 뭐죠? 언제 등장했죠? 어디서 나왔었죠? 어디선가 봤는데 그죠? 초반이요. 아니, 순수성 유지. 순수성 유지 여기 있네. 그죠? 네. 네. 자, 변이란 무엇이죠? 그러면 바뀌는 것? 네, 바꾸는 거죠. 뭘 바꾸죠? 한번 데이터의 값. 네, 값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변이라고 할 수 있나요? let a는 1이야. 근데 a는 2를 했어. 요거는 뮤테이션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객체 안의 값을 얘는 그럼 뭐예요? 뮤테이션이 아니면 뭐예요, 얘는? 그냥 제할당. 제할당. 네, 맞아요. 제할당이고 뭐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치환? 덮어쓰기? 이런 느낌이죠. 기존에 있던 값 네. 대신에 새로운 값으로 완전히 덮어 써버린 거죠. 주소값이 바뀌지 않, 이건 주소값이 바뀌었죠. 아무튼. 근데 변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용이 바뀌는데 본체는 그대로인 거.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객체 얘기하고 그런 거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A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는 재할당이 일어났지만 OBJ는 본인은 바뀌지 않고 내부의 값만 변경이 생긴 거죠. 이런 거를 변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OBJ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OBJ는 주소값이 변경이 안 됐어요. 그냥 이전 객체 그대로 들고 있고 그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의 값만 바뀐 거니까 이런 경우를 뮤테이션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열 불리한 값으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런 애들은 애초부터 불변이에요. 그죠? 읽기 전용. 프리미티브 밸류들은 다 그렇죠. 네. 밸류즈 그런 데이터 타입들 뭐가 있죠? 기본형. 스트링, 넘버, 한번 불리언, 네. 불리언, 널, 언디파인드, 심볼이 있죠. 스팀볼. 네. 일단 이렇게 해요. 얘네들을 외우면 돼요. 얘네들을 외워야 돼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뭐다? 저요. 네, 참조형이죠. 그럼 네. 참조형에는 언제나 뮤테이션이 가능하다. 그죠? 참조형은 뮤테이션이 가능하고 기본형은 뮤테이션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근데 뮤테이션을 안 하고 OBJ 입장에서 뮤테이션을 하지 않고 새로운 객체를 덮었으면 이거는 기본형에서 하듯이 똑같은 처리가 되는 거고 이럴 때 기존 객체와 새 객체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치환이 되고 덮어쓰기가 되고 대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불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객체와 새 객체는 언제나 완전히 다른 데이터고 늘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덮어 써버리는 규칙을 세우면 그때에 남아있는 객체들은 불변하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걔는 다른 걸로 대체되지 않는 한 그 내부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를 불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변한 성질을 내가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이 객체는 이제부터는 불변이야 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나는 이 객체를 불변하게 사용할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냥 불변성을 유지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따르는 한 해당 객체는 불변하다. 그죠? 요 얘기죠. 네. 네. 그 불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프리미티브 밸류들은 숫자 문제와 불리한 등등은 원래부터 불변이라서 변이할 수 없거나 읽기 전용이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트리거해서 값을 바꿀 때는 값이 바뀌면 그 값은 새로운 값인 거지 기존 값을 변이를 시킨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객체의 경우는 얼마든지 내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변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리액트가 변경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네. 그 스테이트에 넣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읽기 전용으로 취급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이 규칙을 지켜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냥. 불변성을 유지하는 규칙을 지켜주세요. 그 규칙이란 읽기 전용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객체를 읽기 전용으로 취급. 읽기 전용으로 취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뭔가 바꾸고 싶으면 새로 만드세요. 이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얘기고, 이렇게 해야 리액트가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리렌더링 고 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읽기 전용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이 예제 코드를 보면 여기는 온 포인터 무브, 마우스가 움직일 때 그 이벤트를 받아다가 포지션이라는 거에 X와 Y 값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에서 그 포지션 X와 Y 상태로 트랜슬레이트를 시키고 있으니까, 얘가 빨간 점인데, 여기 빨간 점 있죠? 요 코너에. 요 빨간 점이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계속 따라오길 바라는데, 요거에 의해서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서 따라오길 바라는데, 안 바뀌고 있죠? 계속 가만히 있죠? 이 셋 포지션을 실행을 안 하고 있네. 뭐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셋 포지션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 값을 임의로 바꿔주고 있어. 근데 트리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스테이트 상태 변경을 얘가 인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셋 스테이트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셋 포지션만? 다음에서 하고 있어요. 네, 있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볼까? 바로 되네. 그죠? 네. 바로 되는데 이게 지금 뭐죠? 기존 상태 이 셋 포지션으로 지금 뭐냐면 포지션 생김새가 이 객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객체죠. 새로운 임의의 객체죠.
익명 객체. 네. 요것도 익명 네. 객체. 네. 그죠? 새로 만든 익명 객체로 덮어 씌워라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이걸로 하면 어때요? 프리브로 해볼까? 여기다가 priv.x는 이.client x 이렇게 하면 return priv 이러면 어떨까요? 이 코드는 이해되세요? 요거 네. 뭘 하는지? 요 네.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 함수잖아요. 그죠? 방금 네. 지난 챕터에서 본 거 업데이트 함수인데 업데이트 함수에서 뭐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냐? 안에 내용만 바꿔치기 하고 있죠. 객체는 그대로 두고 priv.x에만 요 기존 객체에 접근해서 기존 객체의 x 프로퍼티, y 프로퍼티 값만 바꿔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기존 객체 그대로 반환하고 있어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볼까? 근데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가 변경을 감지해서 렌더링을 바꾸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그냥 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얘는 기존 객체를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변이 변이죠. 상태인가요? 이게 변이죠. 셋으로 했지만 변이인 거죠. 이거는. 뭔가 다른 거에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뷰, 셋, 토글 뷰 뭐 이렇게 펄스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onClick은 토글 뷰 뭐 이렇게 해볼까? 자, 그럼 이제 움직이다가 클릭하면 마우스가 일로 오고 움직이다가 클릭하면 마우스가 일로 와요. 그죠? 이게 어떻게 오고 있는 거죠? 포지션 값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렌더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죠. 네. 근데 요 클릭에 의해서는 지금 이 함수가 바뀌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뷰 값이 변경이 되잖아요. 기존 값에서 네. 다 뒤집어지면서 이때는 렌더링이 렌더링. 호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렌더링 될 때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값이 화면에는 드러날 뿐인 거죠. 그전에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값은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단지 얘가 지금 요렇게 뮤테이션을 했을 때 스테이트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아니죠. 변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서. 네. 네, 변화는 되고 있지만 사실 리액트가 상태의 변화, 이 스테이트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근데 다른 변화에 의해서 렌더링을 할 때는 어쨌든 변경된 값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되셨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얘기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본 거죠? 네. 딥다이브 해봅시다. 지역 변이는 괜찮습니다. 로컬 뮤테이션 is fine. 네, 지역 변이는 괜찮아요. 기존 객체의 스테이트를 수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객체에다가 뮤테이션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왜냐면 어차피 새 객체니까. 그죠? 넥스트 포지션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존에 쓰던 그 뮤테이션 방식, 그냥 이 프로퍼티만 할당해주는 이 방식을 쓰더라도 어쨌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건 넥스트 포지션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 넥스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든 것과 익명 객체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 얘기죠. 별 얘기가 아니었네요. 결국 이미 스테이트가 있는 기존 객체를 변경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생성한 객체는 얼마든지 뮤테이트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렌더링하기 전에 변이를 얼마든지 수행해도 된다. 괜찮으신가요? 조용하네. 네. 뭔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살포시 손을 들어주세요. 없는 것으로. 네. 손이 어딨지? 막 찾다가 못 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갑니다. 자, 스프레드 문법을 사용한 객체 복사하기. 이전 예제에서 포지션 객체는 항상 현재 커서 위치에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종종 새로 만드는 객체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폼에 있는 하나의 필드만 업데이트하고 다른 모든 필드는 이전 값을 유지하고 싶다. 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폼이 있는데 set person이라고 하는 게 있고 person에는 객체가 있습니다. first name, last name, email 이렇게 세 가지. 얘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수정을 하면 전체가 상태가 다 바뀌어야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 onChange가 있고 first name이 있는데 네 요거 이미 일단 요거 봤을 때 이 함수 다 틀렸다는 게 보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set person으로 가야죠 set 이거 person. 다. 네. 네. 어떻게 가지? 그래도 요거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야겠죠? 점점점 펄슨. 그러면 나머지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last name은 person.last name 이메일은 person.email 이렇게 가면 되나요? 될 것 같죠? 네. first name만 바꿔볼게요. 바로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다. last name을 이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first name을 원위치 해주고 이러면 last를 바꿔도 동작이 될 거고 이메일은 아직 안 바꿨으니까 동작이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미 하면서 지치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똑같은 건데 지금 하는 짓이 지금 세 함수가 다 똑같은 짓인데 요것만 바꿀 거냐? 얘 순서를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네. 두 번째 걸 바꿀 거냐, 세 번째 걸 바꿀 거냐 이 차이잖아요. 근데 바꿀 애는 지금 세 함수가 다 전부 바꿀 대상이 요거 하나씩 뿐이잖아. 요거 하나 바꾸거나, 요거 하나 바꾸거나, 요거 하나 바꾸거나. 그러면 일단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안 바꿀 애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걸 다 이렇게 다 쳐줘야 돼?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들었습니다. 입니다. 저만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네, 이런 거에서 불편하다고 아직 못 느꼈다면, 아, 나는 아직 개발자로서 수양이 부족하다. 불편하셔야 돼요. 불편하지 않으면, 이거 안 불편하면 안 돼. 불편해지자라고 불편한 마음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네. 강압적으로 나는 이거 불편하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이런 거 있어요? 이 오브젝트 어사인이라고 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 되네요? 어. 자, 오브젝트 어사인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대상을 이제 타겟 객체로 놓고 뒤따르는 대상 객체들에 있는 내용 프로퍼티들을 하나씩 꺼내서 여기다 다 복사해서 넣어요. 그러면 펄슨에 있는 내용이 여기 전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요 내용이 다시 또 덮어쓰겠죠. 기존에 이메일이 있었으니까. 그럼 덮어쓴 게 맨 뒤에 있으니까 요 내용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은
원래 펄슨에 있던 게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음. 네, 요거 하면 돼요, 다. 다가 뭐였지? 라스트 네임이 오면 되고 라스트. 여기는 퍼스트 네임이 오면 되겠죠? 네. 이것만 해도 엄청 좋은데? 되죠?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가면? 이해될까? 긴가민가하니 이건 돌려볼까요? 이거 안 돼야 맞아요. 얘네들 일단 되는 거 확인하고 안 되죠? 음. 네. 근데 여기를 바꾸는 순간 얘도 나올 거야. 그죠? 네. F가 찍혔죠? 네. 여기 제가 막 찍은 다음에 안 찍히고 있는데 마지막에 찍은 거 하나가 여길 찍을 때 같이 찍힐 거예요. 음, 이해됐죠, 네. 이거? 왜 그렇죠?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 방금 이전 챕터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셋 펄슨을 하고 있는데 덮어 쓰는 대상이 얘가 펄슨에다가 얘만 펄슨 네임만 덮어 쓰는 거예요. 네. 그죠? 음. 그 말인즉 펄슨에다가 넣는 거니까 이건 뮤테이션이죠. 아, 네. 네. 아. 그죠? 근데 얘는 새로운 객체에다가 펄슨을 덮어 쓰고 라스트 네임을 덮어 썼죠. 이건 뮤테이션이 네. 아니라 이거는 불변성을 지키는 동작인 거죠. 네. 페이크. 왜 마지막 한 문자만 바뀌느냐? 제가 계속 입력을 해도 이 펄슨의 업데이트 치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마지막에 입력된 요것만 추가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입력해서 네. 새로 생성된 글자는 하나 추가된 그것만 추가가 될 거고 다시 그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펄슨이라는 대상은 계속 그대로잖아요. 렌더링 하기 전에는. 네. 다음번 렌더링 전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값에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업데이트 해봐야 늘어나질 않으니까. 네.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요건 뮤테이션이 안 돼. 그러니까 뮤테이션을 안 하려면 앞에 빈 객체를 넣어주거나 해야겠죠? 네. 아니면 다른 방법. 이제 아마 여기서 소개를 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요런 거 너무 귀찮다. 오브젝트 어사인을 쓰는 거 좀 그렇다. 이렇게 스프레드를 쓰면 된다. 이러면 뮤테이션 아니죠? 네. 이건 왜 뮤테이션이 아닌가요? 근데 보면 딱 나와야 돼요. 요 객체 형태가 있잖아요. 네. 이 객체 자체가 새로운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그죠? 거기다가 네. 펄슨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전부 펼쳐서 그냥 넣고 다시 펄슨 네임이 겹치면 걔를 덮어쓰고 안 겹치면 얘를 추가해라. 그냥 이런 명령인 거죠. 그죠? 이거는 새로운 객체에다가 기존 데이터 넣고 새로운 데이터 넣고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세팅해라 라는 게 된 거죠. 혹은 자 밑에 거는 또 다르게 해봅시다. 오브젝트 어사인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거? 요거 여기다가 뒤에 걸 덮어 써라 라는 거잖아요. 대상 객체고 대상 객체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네. 새로 만들었고 내용은 펼쳐서 이제 펄슨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객체인 거고. 그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서 걔를 세팅해주기만 하면 돼요. 언제가 되었든. 그 중간 과정에서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아까 그래서 내부 지역 변이는 괜찮다라고 한 게 그런 거죠. 중간 과정에서는 변이를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최종적으로 새로운 객체를 그 스테이트에다 넘겨주기만 하면 돼. 이 얘기죠.
요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동작하는 동작 그 코드가 될 거예요, 이제. 저는 기왕 이런 코드를 본 김에 뭔가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어, 핸들 체인지는 타겟을 넣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펄슨 이렇게 가면 얘는 핸들 체인지에 퍼스트 네임이면 되고 first name. 얘는 라스트 네임이면 되고요. 얘는 이메일이면 됩니다. 클로저. 아, 요거 약간 보기 힘들면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이게 더 힘든가? 더 깔끔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가면 이거 필요 없죠?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어, 이게 세함도 다 날릴 수 있어. 음, 와우. 어때요? 참 쉽죠? 깔끔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 좋아요. 너무 쉽다. 그죠? 예? 이라는 네. 아, 탑노트의 빙의를 해봤습니다. 밥 아저씨. 어, 자, 이렇게 클로저를 쓰면 굉장히 예, 깔끔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거예요. 이것도 사실 반복이 되는 부분, 다 반복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줄이려면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거라 이 클로저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신 분은 좋고 이해 못 하셨으면 나중에 클로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기보단 아실 분은 지금 한 번에 딱 아실 거고 모르실 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모르실 거기 때문에 클로저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네. 자바스크립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프레드 문법 나왔고요. 이것도 ES6 문법이죠. 이거 그래서 ES6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자, 이제 폼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봤고 여러 필드의 단일 이벤트 핸들러 사용하기 여기서 나오네? 아, 타겟의 네임 요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러네요. 요 방법도 좋네. 네. 저는 지금 클로저를 썼지만 이 클로저를 쓰지 않고 이렇게만 한다고 하고 여기가 점 네임으로 갔을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이것도 필요가 없고 대신에 네임 프로퍼티를 주면 되는 거죠. 네. 이메일 이렇게 주면 요거를 읽어다가 하겠다. 요 얘기죠? 네.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아주 좋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주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이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네. 재미없어도 개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거 이거 반복이 너무 심하다. 요거 좀 짜친다. 그런 생각은 드시도록 본인을 약간 조금
생각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재미는 음. 없는데 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개발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아, 네, 넘어갑니다. 중첩된 객체 업데이트하기. 오, 시간이 생각보다 이것도 또 많이 흐르네. 제가 딴 소리를 또 해가지고 또 그렇구나. 네, 중첩된 객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중첩된 객체는 어떻게 됩니까? 얘 유즈 스테이트에서 요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펄슨.점 아트워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를 알았죠, 아까. 뮤테이션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뮤테이션 안 하고 새 객체를 만들면 된다 그랬는데 중첩된 애들은 어떻게 해야지? 여기 얘는 네임에 대한 거를 바꿀 때 뭐 펄슨.점 네임 이퀄 뭐뭐뭐 하는 거 말고 펄슨을 펼친 다음에 네임 프로퍼티 새로 할당해서 새로운 객체 만들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지? 아트웍에 대한 거 바꾸려면? 똑같아요. 이렇게 펄슨.점 아트웍 펼치고 바꾸고 싶은 거 바꾼 다음에 그걸 새로운 아트웍을 만들어서 다시 펄슨에서 펄슨 펼치고 아트웍엔 이제 새로 만든 객체를 넣으면 되죠. 네. 네. 뭔 소리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중첩된 객체라는 게 지금 요거는 단일 객체잖아요. 하나의 객체인데 이 안에 네. 객체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 때 지금 펄스를 점점점 해봤자 이 펼치기 해서 들어온 데이터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펼치겠다는 건 이렇게 들어온 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근데 얘네들이 들어올 때는 하나하나 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본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새로 할당이 되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근데 얘는 펼치게 했을 때 넘어온 값 자체가 요 새로운 객체가 넘어온 게 아니라 기존 객체의 주소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조가 동일한 게 되는 거죠. 여기는 네. 기존 아트워크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요 아트웍에 있는 프로퍼티를 바꿔봤자 이거는 기존 아트웍에 대한 걸 바꾼 게 되니까 여기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꾼다라고 하면 모치기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코드를 여기서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점 B는 3 이렇게 바꿔도 얘가 3으로 바뀔 뿐 요 변경사항을 얘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객체면 그냥 일단 드립다 펼쳐놓고 보자. 네. 그 다음에 바꿀 거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여기는 펄슨 이렇게 유지해놓고 이렇게 가면 된다. 그냥 객체가 보인다. 일단 펼쳐. 일단 펼쳐. 또 객체네? 또 펼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딱 그래요. 새 펄슨 봤는데 새로운 객체 만들고 일단 펄슨 드립다 펼쳤어. 아트웍이 객체네? 그래? 새로운 객체 만들고 일단 펼쳐. 그러고 나서 바꿀 거 바꿔. 이러면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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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첩된 객체가 있다 보이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중첩되지 않게 플랫하게 뎁스를 줄여서
한 단계로 가는 형태로 가면 펼치기를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첩된 객체가 있나 없나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고, 중첩된 객체일 때 다른 방식으로 뭔가 개발자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실수 가능성을 줄여줄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 다른 대안이 뒤에 나올 이머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넘어갑니다. 객체는 실제로 중첩되지 않습니다. 중첩이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뭐 당연한 얘기죠.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하고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죠. 음, 음. 네, 뭐 자바스크립트 얘기고요. 자, 이머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이머 뭐 불변성을 지키게 해주는 뭐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댓글들을 다른 데서 자꾸 등장을 하니까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네. 이머 저는 언제 접했냐면 리덕스 할 때 접했었어요. 음, 어? 이거 아닌가? 응? 뭐지? 서비스 종료한 건가요? 아닌데? 잘 나오는데? 뭔가 URL이 잘못됐나? 자, 임원은 심플리파이 해준다. 이뮤터블 데이터 스트럭처를 핸들링하는 거를 손쉽게 해줍니다. 자, 불변한 객체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거를 손쉽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 베이스 스테이트라는 게 지금 배열로 되어 있고요. 배열 안에 객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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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상태에서 이머를 쓰지 않을 때는 어떻냐? 베이스 스테이트를 슬라이스를 해준 거는 뭐죠? 처음에 봤었죠? 내부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건 새 배열을 만든다라는 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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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배열을 한 거니까 펼치기에서 배열을 만든 거는 똑같죠? 저희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슬라이스 쓰는 거보다 그냥 스프레드를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의 1번의 값을 돈을 트루로 바꾸고 싶어. 요거를 돈을 트루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일단 새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도 얘는 객체니까 다시 펼쳐서 뮤테이션이 아니라 이뮤터블하게 하려면 새로운 객체를 할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방금 전까지 봤던 방식이잖아요. 이게 상태를 바꾸는, 그죠? 네. 자, 이렇게 바꿨는데 이머를 쓰면 어떻느냐? 프로듀스라는 명령어를 있고 베이스 스테이트가 있고 드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함수 안에서는 드래프트는 뭐예요? 초안이라고 하죠. 변경될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임시 데이터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임시 데이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다이렉트로 다 때려 박으면 돼요. 워낙 기존에 하던 대로. 불변성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돈 트루를 넣을 때 어디다 넣냐? 1번에 돈에다가 트루를 넣어라. 이거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 프로듀스 함수에 의해서 알아서 이제 프록시라는 걸 거쳐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새로운 객체, 이 뎁스가 깊든 얕든 신경 안 쓰고 내부에 있는 모든 참조형 데이터들을 전부 이제 새로운 객체로 복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 명령들을 때려박고 그 새로운 객체를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네. 설명이 여기 그림이 잘 나오죠. 커런트 데이터, 원래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를 쓰진 않고 이머를 통해서 드래프트라는 이제 미리 변환해 둔 이제 복사를 다 마친, 네, 새로운 객체를 가지고 거기서 변경사항 다 변경하고 이제 반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덕스 쓸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굳이 뭐 볼 건 없고요. 여기는 프록시라는 걸 쓴다. 근데 이것도 ES6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거는 굳이 안 보고 이것만 한번 돌려보죠. 여기 가보면 아까 전에 어떻게 썼죠? 업데이트 펄슨의 네임 체인지, 핸들 네임 체인지 됐을 때 이 사람 이름 바꾸려면 업데이트 펄슨 요 set 스테이트 함수인데 업데이트 펄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업데이트 펄슨 뭐 펄스 프리브 뭐 이렇게 볼까요? 점점점 프리브 해주고 나서 네임에다가 바꿨죠. 이점 타겟점 밸류. 네. 그래서 이게 기존 방식이고 이제 임원을 썼을 때 방식은 이렇게 된다. 드래프트를 받아다가 드래프트로 할당을 해주면 된다. 대신에 유즈 스테이트가 아니라 유즈 임원하는 녀석을 썼습니다. 네, 요걸 바탕으로 드래프트에 넘어오는 게 이미 새로 만든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할당해주는 방식이 됐어요. 요거는 기존 방식은 어땠을까? 자, 업데이트 펄슨을 이렇게 갈 때 펄슨 해주고 지금 아트웍에 있는 CT를 바꿔야 되니까 아트웍을 또 다시 펄슨.아트웍 펼쳐주고 나서 풀에만 바꿔야 됐죠. 이렇게 갔어야 되죠. 기존에. 네. 네, 그거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드래프트에다가는 이렇게 그냥 바로 넣으면 된다. 편리하죠. 네, 편리한 네. 라이브러리입니다. 약간 잠깐 딴소리를 또 해보면 한 4년, 5년 전에만 해도 이 녀석이 유행이었어요. 이뮤터블 JS. 심지어 지금 이거 2020년에도 나오네. 2019년에도 있고. 지금 이런 블로그에 남긴 분들은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머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회사에서 아직도 여전히 이뮤터블 JS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회사에서 2015년, 16년 이때 이미 도입을 한 회사라면 아직까지 그대로 이뮤터블 JS를 쓰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 안타깝죠. 왜냐면 이뮤터블 JS를 보면 더럽게 복잡해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구조거든요. 완전히 새로워요.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엄청 새로운 건 아니에요. ES6에 있는 맵 같은 거 그대로 형태에 비슷하긴 한데 얘가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거기에 데이터를 변경하는 명령어도 그냥 다이렉트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명령어를 반드시 써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뭐 꼭 get을 써야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뭐 그런 식이라서 이건 되게 불편했거든요. 전 그래서 얘를 쓰면서 참 싫어했는데 임원은 참 편하게 돼가지고 좋았죠. 네,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직관적이지 않지만 대신에 확실했죠. 근데 확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뮤터블 JS가 확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니라 뭐랬지? 자료 구조를 만들고 그 자료 구조를 쓸 때만 이뮤터블하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 접근이 맞나? 사실 저는 계속 의문이었는데 훨씬 명쾌하게 해결한 게 이머라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까지 이거를 소개를 할 정도가 됐으니 다른 건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그렇겠구나 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스테이트 변이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 디버깅 안 된다. 최적화가 안 될 수 있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렇다 이렇다 뭐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죠. 모든 스테이트는 불변으로 취급해라. 불변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은 스프레드다. 일단 펼치고 시작해라. 네. 그거고 중첩된 애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펼쳐야 된다. 근데 그게 귀찮으면 이머를 쓰자. 뭐 이런 정도네요. 되게 빨리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늦게 봤네. 네, 오늘 2장 끝내는 걸 목표로 가야 되나? 아, 그건 좀. 근데 얘도 해봐요. 한 개만 해보죠. 고, 고스킵? 고스톱?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만 하죠.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이머로 하는 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2번만 봅시다. 해볼까요? 네, 2번만 합시다. 네. 좋습니다. 문제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왔어. 캔버스가 있고 셋 쉐입, 핸들 무브. 요거 이미 바로 드러났죠, 여기? 어떻게 하죠, 이거? 셋 쉐입 가야지. 네. 그다음에 일단 펼쳐. 포지션은 다시 이렇게 가야 되죠. X는 뭐뭐, Y는 뭐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여기 플러스는이니까 값을 뮤테이션이 필요한 거니까 기존 값에서 바꾸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프리브 점 포지션 플러스 dx y 플러스 dy 이렇게 가야겠죠? 말고 또 뭐가 있지?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컬러도 있네. 컬러요. 그러면 네. 프리브 해주면 되겠네. 음, 됐죠? 요거? 네. 네. 아니면 뭐 컬러를 넣어줘도 되고. 하나니까 하나는 요 정도를 할 수 있지. 그러면 핸들 무브 함수가 실행이 잘 된다고 하면 드래그가 되면 되는 거죠. 되네. 색깔 바꾸면 이거 됐네요. 아니면 뮤테이션은 얼마든지 괜찮다고 했으니까 뉴 쉐입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아까 거에서 포지션에 있는 x는 이렇게 뉴 쉐입 점 포지션에 있는 y는 이렇게 풀어놔서 해도 되겠습니다. 되죠? 네. 네. 되는 게 맞나?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나요, 이거? 이거 프리브 한번 펼친 걸로 돼요? 이니셜 드래그를 포지션의 하고 생김새가 뭐지? 객체죠? 해요. 네. 뎁스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멀어져. 그죠? 그죠? 아, 굉장히 얘 지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안 펼쳐가지고. 네. 아. 이것도 해줘야 되죠. 이러면 잘 따라다니죠, 이제? 다이내믹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요런 데서 차이가 옵니다. 이렇게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느니 그냥 임어를 쓰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팀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거 실수할 뻔한 거 잘 찾아냈죠 우리? 이렇게만 있었으면 기존 포지션에 덮어 쓰는 거다 보니까 뭔가 값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네. 어휴 네. 됐죠? 네. 재나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예. 되나요? 그 아까 전에는 그 프리브 써서 했을 때 네. 뮤테이션이 있었는데 이거는 뮤테이션이 아닌 게 그 차이가 뭐예요? 이거 뮤테이션이에요. 아, 이것도 뮤테이션인데 셋을 해도 되는 건 거죠, 이건? 아까 그 손들라고 했던 전체 부분이 조금 뮤테이션이 헷갈리긴 아니라 했는데, 네. 네. 지금 내가 꺼버려가지고 전체 뮤테이션이 아니라 셋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해줬잖아요 처음에. 네. 프리브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긴 한 거죠. 네. 근데 포지션에 있는 부분만 뮤테이션이 일어난 거죠. 아, 어차피 새로운 객체니까, 그렇죠. 네네. 전체에 대한 그래서 렌더링은 일어나는 거죠. 네. 네, 요거에 의해서 새로운 객체를 반환을 해줬으니까 이거에서 렌더링은 일어났는데 값이 기존 값을 참조하고 있게 된 거죠. 여전히. 포지션에 대한 네. 것만. 그리고 기존 값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정확한 그 포지션에서부터 이 DX를 더해준 게 아니라 기존 값에 더하다 보니까 값이 좀 과격하게 늘어나고 과격하게 줄어들고 이랬던 차이가 생긴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부분 뮤테이션이 일어났던 거죠. 네. 지금 요 코드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꺼버린 네. 거기서. 네. 감사합니다.